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천관리위원장을 국민 추천으로 뽑겠다고 합니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재야인사 장기표 씨, 박관영 전 국회의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우선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 추천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야 할 거 없이 당의 화장을 고쳐야 할 때에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게 유행처럼 돼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요? 모셔가는 타이틀은 다 다릅니다.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 윤리위원장, 공천심사위원 여러 개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정당 어떻게 된 정당이길래 내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 충원하지 못하고 밖에서 명망이 좀 있다는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이상한 버릇이 들게 됐을까요? 기억하기로는 2004년도에 한나라당이 당시 공천심사위원으로 작가 이문열 씨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갖다 외부 인사들을 갖다 충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였죠. 그때 이문열 작가 같은 분은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 당시에 남원정이라고 해서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런 그 소정파 의원들이 당시 당내 보수의 상징이었던 김용갑 의원 혹은 안기부 차장 출신 정형근 의원을 갖다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이문열 작가는 이걸 열심히 막았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손학규 같은 사람부터 정형근, 김용갑 같은 사람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국회로 보낼 것인지 안 보낼 것인지는 결국은 국민들 선택에 맡기면 되는 거지 왜 당내 소정파들이 왈가왈부하느냐 이런 논리로다가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의 보수의 상징과 같았던 정영근 의원, 김용갑 의원 같은 분을 갖다가 방어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나라당은 상당히 큰 재미를 봤습니다. 2004년 탄핵 사태의 와중에서 당이 거의 사라질 뻔했는데 그래도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때문인지 이후에 여러 정당에서는 총선 때마다 혹은 당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외부 인사를 갖다 많이 모셔갔습니다. 2008년에 한나라당은 그 대검 중수부장으로 유명했던 안강민 씨를 갖다가 공천심사위원장으로 모셔갔죠.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2012년에 새누리당 공직자 추천위원장, 즉 공천심사위원장으로다가 그렇게 일하다가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직업이 비대위원장인 분도 나오게 됐습니다. 2012년에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대위원장 밑에 국민행복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김종인 씨를 모셔왔죠. 그리고 김종인 씨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제공을 했었고요. 근데 이 김종인 씨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 비대위원회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총선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았던 민주당을 갖다가 그럴듯하게 화상을 고쳐줌으로 해서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데 일조했죠. 임명진 목사라는 분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재야운동하던 목사인데 한나라당은 2006년에 임명진 목사를 갖다 윤리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2007년에는 국민검증위원이라고 해서 후보 검증하는데 참여하게 했고요. 2016년 그리고 2017년 이 탄핵과 대선의 와중에서는 임명진 씨를 다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으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처음에는 굉장히 산뜻했죠. 당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당내 이해관계부터 독립해서
당을 개혁한다. 꽤 그럴듯해 보였는데 이것도 뭐 장사도 한두 번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지나면서 보니까 국민들이 다 그게 그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열심히 화장발 고쳐봤자 그때뿐이고 그 당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뭐 한나라당은 계속 한나라당인 거고 당 이름 아무리 바꿔도 민주당은 아무리 당 이름 바꿔도 뭐 그 본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외부 인사를 갖다 그렇게 모셔간다고 해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와서 또 공천관리위원장을 갖다가 외부에서 모셔가겠다. 국민이 추천하는 사람을 갖다가 모셔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김종인 씨 같은 분. 지난 총선 때 바로 자유한국당을 갖다 망하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모셔가겠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이 안창호 씨라는 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은 검찰 출신으로다가 헌법재판관이 된 분이었습니다. 국가관이 뚜렷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때문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다른 사람은 다 탄핵에 찬성해도 안창호 이 사람은 반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에다 칼을 꽂은 사람이 됐죠. 장기표 씨라는 분, 뭐 평생 제야에서 활동을 했고 근래에는 이념적으로 많이 우파 쪽에 가까워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 전두환 대통령 시대, 심지어 노태우 대통령 시대까지도 제야로 일관했던 분이 자유한국당의 정체성하고 맞는지 의문입니다. 거참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럴 바에는 말입니다. 제 생각엔 차라리 당내에서 사람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원로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현실 정치보다는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앞으로 적어도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고 사퇴 선언을 한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신선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이 어떤 당인 줄 알고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정치가 어떤 건지 아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상만을 추구하다가 현실을 잊어버리지도 않을 분들입니다. 저는 바깥에서 헛된 이름만 높은 분을 갖다 억지로 모셔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유한국당 안에서 그 안에서 한번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정당 정치, 의회 정치의 본질에도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